en el primer parón, creo. Y yo lo que veía, a mí me gusta mucho el fútbol y casi siempre veo fútbol en mi casa, casi todo el tiempo. Y tenía ofertas de varios clubes y justo vi los partidos de Mallorca, porque es la Liga Española y tal, y vi que era un equipo que al final es inferior y es un equipo, pues era un equipo que sabíamos que no iba a competir para ir a Champions. No iba a competir para ir a Champions. 이강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가 내성적이고 외향적인 손흥민에 비해 수줍어 보인다고 말합니다. 나쁜 의미로는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고도 표현합니다. 하지만 20대 초반의 나이에 기존 팀에서 주전도 아니었던 선수가 새로운 팀을 평가하며 약팀이라 언급하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일반적인 경우 어린 선수들은 나리가급의 팀에 합류하면 새로운 팀 동료들과의 적응을 위해 높은 수준의 팀에 합류하여 영광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보편적인 인터뷰 방식입니다. 분명 마요르카는 라리가의 강팀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갓 데뷔한 대부분의 선수들에게 일부 리그 팀들은 그 자체로 어느 정도의 수준과 로열티가 존재합니다. 이강인에겐 왜 일부 리그의 마요르카가 약팀으로 보였을까요? 그렇게 예상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서 따로 예상은 하고 싶지 않고, 저희 목표가 우승이니까 어떻게 올라가든 그냥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올라가서 그때부터 계속 이겨가지고 결승전 가서 결승에서도 이기면은 예선은 그렇게 3승을 하거나 2승 1을 하거나 그런 거는 따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든 올라가서 계속 쭉 이어가서 우승하면 될 것 같아요. 우승하고 형들과 좋은 추억 만들지. 이강인은 생애 첫 피파 주간 대회에 임하며 목표를 우승으로 설정했습니다. 같은 대회에서 한국은 단 한 번도 우승은커녕 결승 진출도 기록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우승 목표들은 너무나도 낮은 가능성 때문인지 언론에 집중적으로 부각되지도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아시아 선수 역사상 처음으로 대회 최우수 선수가 되고 팀을 준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모든 한국인들에게 준우승의 성과가 기대 이상이었다면 4,500만 명 중 단 한 명, 이강인에게는 목표 달성에 실패한 U-20 월드컵이었습니다. 슛돌이 시절에 비해 까부는 성격도 아니고 손흥민처럼 모두에게 장난을 거는 외향적인 성격도 아니며 프로 데뷔 후 아직 주전으로 풀타임을 뛴 적이 없는 이강인의 폭발적인 자신감은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이강인은 축구를 시작한 처음부터 또래와 경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3학년 위의 형들과의 경기에서도 그는 독보적이었습니다. 이강인의 인생은 곧 승리의 역사입니다. 대부분의 초등학생에게 한 학년의 차이는 넘을 수 없는 벽이지만 이강인은 그 벽을 3, 4개 이상 부숴버렸습니다. 특히 개인과 개인의 경쟁에선 한국 유소년 축구계에 그에겐 비교 가능한 라이벌조차 없었습니다. 스페인에선 어땠을까요? 발렌시아는 레알과 바르샤를 제외하면 라리가 최고의 명문팀 중 하나입니다. 세계 최강의 인프라를 가진 국가의 명문팀에서도 그는 10번을 등에 짊어집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그랬듯 그곳에 이강인도 특출났습니다. 그의 자신감은 어렴풋한 환상이 아니라 평생을 살아오며 온몸으로 경험한 스스로의 기록입니다. 거만한 자신감이 아니라 항상 이겨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근본적인 믿음입니다. U-20 월드컵 최우수 선수가 되며 출전 선수 중 이강인이 최고라는 보증을 누려 피파가 선사합니다. 10년이 넘는 축구 인생 내내 이기기만 한 선수가 자신감이 없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입니다. 그의 자신감은 거만함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Era muy joven porque fue creo que con 17 años la primera vez que jugué con el primer equipo. La verdad es que tenía compañeros en ese momento de jugadores de mucho nivel. Yo creo que aprendí mucho desde que, bueno, antes también en filial, en juveniles desde pequeño, pero cuando subí al primer equipo ya me daba la sensación de que no era todo lo que el fútbol no era todo lo que pensaba, sino también había varias cosas. Aprendí muchísimo de todo, de los compañeros, de los cuerpos técnicos, desde hasta ahora. Y bueno, yo creo que seguiré aprendiendo porque aquí en Mallorca también hay compañeros
casi todos los compañeros tienen las cosas buenas de ellos y intento aprender, intento ayudar. 그는 혼자의 힘으로 경지에 오른 것이 아니라 타인의 도움으로 얻게 된 능력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지표에 의해 당연한 자신감을 가졌지만 그 감정이 하늘 아래 오직 자신만 있듯 사는 선수들과는 궤를 달리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대부분의 스포츠인들은 라이벌을 만나고 그를 이기기 위해 필사적으로 훈련하고 상호작용하며 다음 레벨에 진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축구 천재 최태욱을 흠모한 이천수의 부평고 시절 노력이 결과적으로 라리가 이천수를 낳은 것은 잘 알려진 일화입니다. 그런 이천수를 보며 최태욱도 새벽 훈련량을 늘렸다는 이야기가 채널 이춘수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세기의 라이벌 레날두의 이야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평생 라이벌이 없던 이강인은 이겨야 할 상대도 없는데 어떻게 현재 기량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할 수 있었을까요? Desde pequeño, desde cuando era pequeño, 4 o 5 años, veía muchos vídeos de Maradona. Porque, y tal. Y siempre ha sido un futbolista que me ha gustado muchísimo, que siempre me he fijado. Y al final yo creo que eres como desde pequeño el jugador que me fijaba siempre de las cosas que hacía dentro del campo, ¿no? Y es el jugador que más me ha gustado, que más y yo creo que viendo sus vídeos y tal es quien más me ha aportado mucho. 이강인은 3-4살 또래의 선수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시 역사상 최고 선수였던 마라도나를 보고 자라며 흠모했습니다. 유소년 무대를 박살내던 이강인이 만족할 수 없던 이유는 머리에 또렷이 자리한 축구의 신의 존재입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마요르카를 약팀으로 칭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그리는 축구의 이상은 신급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강인은 그 레벨에 도달하기 위해 평생을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비교적 조용하고 수줍은 성격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한국 축구 역사상 가장 자신감이 넘치는 선수입니다. 기업인이라면 애플 정도의 회사를 만들겠다. 시인이라면 노벨 문학상을 타겠다. 과학자라면 화성에 인류를 보내겠다. 규모의 꿈을 꾸는 성향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가 바란 꿈은 현재까지 상당수가 현실이 되었고 몇몇의 기록은 100년 한국 축구 사상 최초였습니다. 과거 하늘을 날겠다 꿈꾸던 자를 다른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인류는 하늘을 날아 전 세계를 누비고 있습니다. 그때 비웃던 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의 후손은 꿈꾸는 자가 만든 세상에서 당연한 듯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월드컵 우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의 꿈을 비웃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강인의 다음 꿈은 무엇일까요? 분명한 것은 적어도 10년 이상 계속될 그의 축구 인생은 마치 비현실적인 드라마 속 이야기처럼 거대할 것이고 우린 그저 행복한 시청자의 입장으로 결말을 지켜보면 됩니다. 과거 트루먼쇼라는 영화를 통해 보여진 주인공의 이야기처럼 TV 예능쇼를 통해 거짓말처럼 나타난 축구 영재의 인생은 우리에겐 하나의 거대한 엔터테인먼트입니다.